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5일 신나는 목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은 약 보합세고요. 원유는 미국 재고 증가, 재고 크게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내렸고요. 채권 수익률은 어제의 추세가 이어진 것 같고요. 크게 주목되는 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원 환율이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한 번 더. 이게 살짝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오른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달러 강세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 숏 커버링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숏 커버링 들어온 게 맞다면 그러면 이게 추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기가 고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네. 그래서 더 올라갈 가능성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면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시즌에 이게 랠리 쭉 이어오다가 살짝 쉬어갈 때,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개 그날에 개별 주식별로 이제 재료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습관입니다. 이거 체크하는 게. 이제 봤더니 역시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시장 리스크가 아니고 개별 리스크들이다 이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캐터필러가 말이죠.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하고도 상당히 크게 내렸잖아요. 회사가 발표하기를 향후 중공시장에서 실적 하향한 거였습니다. 이 회사 아주 대단한 건설 장비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거 좋게 봅니다. 이 발표 자체를. 연구원이 지금 중공의 문제점이라는 게 빚을 내서 건설 분야에 과잉 투자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중공의 인프라, 건설 이런 시장에서 캐터필러가 이제 지금까지 상당히 재미를 본 거죠. 예, 앞으로는 이게 힘들 것 같다는 게 회사 발표 아닙니까? 그러면 중공이 그럼 이 회사를 대체할 기업을 갖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결국 앞으로 중공의 건설 장비 분야 안 좋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즉, 중공의 건설 경기 안 좋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뭡니까? 중공 GDP 깔아앉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중공에 대해서 분석해 왔다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뒷받침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요는 캐터필러 주가는 빠졌지만은 중공이 앞으로 좋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징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굿뉴스이지 않는가 생각했습니다. 지금 발표 내용 중에서요. 중공 이외의 대체 가능성 이런 걸 아직은 발표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가령 내년쯤 캐터필러가 발표할 때 중공 시장은 실적이 안 좋았지만은 동남아 시장에서 더 크게 성장했다. 이런 발표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AT&T 같으면은요 예상보다 실적이 나쁘게 나와갖고 미디어 분야에서 안 좋았던 것 같죠. 예. 그래갖고 그러면서 이제 장래 희망을 걸 만한 어떤 그런 설명도 추가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주목한다는 거죠. 실적 발표를 봐야 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4% 상당히 크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개별 주식별로 등락이 갈리면서 지수는 최고점 부근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 이런 걸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12월 이후에 상승장,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은 리세션 공포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기술주들이 선도한 거죠. 지금까지 어닝 발표가 발표 기업들 한 78%가 예상보다 좋은 결과였고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팩트셋이라는 이런 예측하는 회사, 여기 어닝 시작 전에는 서베이 결과가 마이너스 4.2% 이렇게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었죠. 근데 그때 소개 드리면서 결과를 두고 보고, 그다음에 회사가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시장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이너스 4%가 큰지 적은지 평가하는 문제가 남는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시장이 계속 전망치를 상향해 왔었죠. 마이너스 2.6% 얘기가 나왔다가 현재까지 결과는 마이너스가 아니라요. 오히려 어닝이 대략 한 2.4% 상승했다. 이런 어떤 서베이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적응해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어저께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게요. 구글의 자회사 중에 벤처 기업이 굉장히 많겠죠. 엄청 많을 겁니다.
대단한 회사니까. 여기 이제 딜리버리 벤처기업이라고 윙이라는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어제 처음 봤습니다. 윙, WING. 여기서 드론 택배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버지니아에서요. 그러니까 FAA에서 승인받는 게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이 승인 받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호주에서 시험 비행만 7만 회. 이거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제가 올리려다가 뭐 관뒀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배송만 3,000건 이상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발표하기를 그러니까 현재는 사람이 차로 배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다만 그 드론의 그 프로펠러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의 이웃 그 사생활 침해 문제 발생할까봐 이 소음 줄이는 거, 그러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살짝 배달해주고 가는 정도까지 아마 해보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딜리버리 비즈니스 시장 재편이 일어나는 거 아닌지 아주 주목되죠. 예, 기존에 있던 이런 택배 회사들 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 드론 택배, 간단히 말해서 로봇 택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속도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급속히 진행돼서 결국 우리 일상을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 대기업 그로스리 자이언트 크로크라는 회사, 이 회사도요 로봇 회사하고 제휴를 해서 휴스톤에서 자율주행 운전자가 없는 그로스리 배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두 군데 스토어에서 시작을 하고요. 올해 안에 최대한 14개 스토어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들도요, 그동안 뭐 대학군에나 이런 데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무인 음식 배달, 자율주행 이런 거 제 기억에는 뭐 기사 심심찮게 본 것 같았는데 여기서 그 주목할 점은 이 엄청난 막강한 대기업이 그러니까 대학군에서 뭐 시험 삼아 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그러니까 힘을 가진 막강한 대기업이 상업 수단으로 비즈니스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신기술 신나게 놀아보고 싶은데 제가 이거 완전히 영상 편집하고 이런 거는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완전히 왕초보라서 시간은 엄청 소모되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많이 자꾸 떠오르는데 시간은 엄청 소모되고 결과는 서툰 것 같고 그래서 고민입니다. 하여튼 재미나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무박으로 장거리 산행하는 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되는 게 이제 등산하다가 먹고 또 물도 마시고 저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이런 거 갖고 다녀야 되는데 다 이게 수분이 많으니까 무게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산행하면은 밥, 김치, 물 요것만 갖고 다닙니다. 과일 한두 개. 딴 거 없습니다. 겨울 눈밭에서는요. 보온병에 물 부어갖고 물에 말아 먹고요. 만약에 드론 택배 되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가령 뭐 설악산 공룡능선 가다가 거기서 막 눈산행 하다가 칼국수 딱 배달하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한국 시장 적응하기 좀 어려우셨죠? 근데 이런 경우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새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놀랄 것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매우 강력하지만 한국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늙어가고 있고요. 사업 환경 미국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거의 세금이 거의 강탈 수준이잖아요. 특히 상속세. 강탈입니다, 강탈. 그 다음에 아주 그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입니다. 여러 번 제가 분석해 드렸는데 우리 이거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경쟁시장에서 팔아야 되고요. 요소시장인 노동시장은 거의 독과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무능한 좌파 독재입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 전체는. 그러니까 그나마 글로벌 그 대기업들 덕분에 미국 시장이나 이런 글로벌 시장과 보조는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간다고 한국이 항상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제가 먼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먼저 알려고 예측하려고 시도한다는 건 무모하죠. 왜냐하면은 나보다는 시장이 더 똑똑하니까요. 예,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시장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not forecast but adapt.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상승할 때 이익이 남을 때 반드시 보험 처리 반드시 합니다. 예. 그래서 인버스 2X를 해지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 같으면 특히 저는 아주 신났던데 그러니까 제가 그 해지할 때는 레버 2개 팔아서 인버스 2X 3개 사는 그런 비율이었습니다. 2대 3. 이렇게 이제 인버스 사 모았는데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요. 이 보험에서도 플러스 수익 상태였습니다. 예. 레버리지에도 수익이고 인버스에도 수익이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금주에 계속해서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인버스 이익 실현했습니다. 예. 대략 뭐 인버스 6개 팔면은 레버리지 한 5개 사고요.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렇게 재미난다는 겁니다. 아직 그 인버스 조금 남았는데 오늘 또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또 내리면 다 던져버릴까 말까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오르면 또 분할 매수하고요. 꾸준히 보험 들고요. 이게 습관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의외로 장이 깔아앉으면 좀 신나더라고요. 보험 타는 날입니다. 네, 신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신나게 즐기는 투자 하십시다. Thank you. Tomorrow.